결혼기념일 없는 11년차 세미 노부부입니다. 오늘은 성실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한다. 수입이 생기는 일을 하는 기혼자들 중에는 본인이 하는 일이 힘들 때 힘든 이유를 가정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배우자 때문에,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혹은 자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는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건 착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밖에 나가서 고생스럽게 일을 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능한 남편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여자가 있다. 그런데 그녀에게 돈 버는 일 자체가 고생에 해당하는 이유는 남편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다.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 처한 여자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니 그녀의 역량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그녀의 주관적 기준에 못 미치는 썩 내키지 않는 보람없는 그런 일들 뿐이라면 그녀는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라면 혼자 살았어도 그런 일들을 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걸까 한탄했을 거다. 그러나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여자라면 남편 때문에 고생한다는 생각보다는 자기의 가치를 다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자녀를 키우면서 돈을 버는 남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 가지 경우에 속한다. 자기 기준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봤는데 선택지가 자기 기준에서 보람 없는 일들밖에 없을 때 자기 기준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를 자기 이상 속 기준에 부합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겉보기에 그만하면 괜찮은 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예를 들어 다른 이유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걸 고생하는 걸로 여겨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고생을 피해서 돈을 벌지 않더라도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다. 그가 고생이라고 여기는 건 자기 기준에서 원하지 않는 수준의 일을 하는 건데 그가 피하는 건 단지 그 고생뿐만이 아니라 자기 이상 속 자기 수준과 일치하는 역량 키우기도 함께 피하는 중이다. 피했다고 해서 나아지는 걸 경험할 수도 없는 거다. 그는 소위 말하는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아서 피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도 할 수 없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런 일은 결혼하고 나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미 결혼 전부터 계속 이어지는 일이다. 분명 원하는 대로 자기의 주관적 수준 이하의 일을 하는 고생을 피해서 살고는 있지만 고생을 피하는 방법이 내 수준을 키우는 수고로움을 감내하는 게 아닌 경우 이상 속 나와 현실의 내가 너무 다른 데서 오는 괴리감은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차라리 나를 지금 상태 그대로 수용하거나 내 역량을 키우면 불안은 다스릴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둘 다 하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원하는 대로 피하고 싶은 고생은 피했지만 내가 그 고생을 안 한다고 해서 내 수준이 저절로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마음 불편할 일이 자꾸 벌어져서 계속 마음고생한다. 내 수준에 대한 내 불만은 배우자가 메꿔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결혼 후에야 깨닫는 사람들이 많다. 아까 얘기했듯이 남들 보기에는 그만하면 충분히 좋은 조건 속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유 없고 불안한 이유는 그 좋은 조건이라는 게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노력 없이 편할 수 있는 것에 끌린 나의 불성실함을 나 스스로가 무의식 중에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불성실함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 성실함이란 고생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선택한 차악을 꾸준히 감내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라는 타이틀은 갖고 싶지만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공부 대신 책상을 매일 꾸준히 쓸고 닦는다고 해서 그를 보고 성실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다. 차악을 꾸준히 감내한 뒤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우울 증세가 나타나는 걸 보면 그건 성실함이 아니다. 자기의 성실함에 대해 스스로 아는 사람은 우울한 게 아니라 뿌듯하다. 살면서 고생하지 않는 방법은 내가 고생이라고 여기는 게 진짜 고생인지 내 높은 이상에서 나온 업신여김인지 먼저 구분하는 거다. 그런 다음에 그게 진짜 고생이라는 판단이 들면 내 역량을 더 키우고 만약 내 높은 이상에서 나오는 깔보기에 불과하다면 내 이상 속 나 말고 현실 속 나를 들여다보고 안아주는 관대함부터 키워야 한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기준을 자꾸 외부에서 끌어와서 자기 자신에게 들이대기 때문이다. 상위권 사람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노력에 비해 좋은 걸 취하고 싶어하는 나의 불성실함을 반증한다. 어떤 걸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고 그가 밉거나 좌절감이 든다면 그 이유는 나도 그걸 잘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다. 그냥 그를 이길 수 없어서 화가 난 미성숙한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다. 불성실할 때 이런 경쟁에 빠진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정말 잘하고 싶으면 누구를 이기려는 목적 없이 비교하지 않고 그냥 계속한다. 계속하면 하다 그만둔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진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비교하자면 성실한 사람들이 불성실한 사람들보다 잘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